용띠 여러분, 지금부터 들으실 이야기는 단순한 운세가 아닙니다. 사주 명리학을 오래 공부한 이들은 압니다. 하늘의 뜻은 사람의 마음보다 더디고 그만큼 정확하다는 것을요. 2025년 윤달, 그것도 윤유월은 결코 흔한 달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 흐름이 있었던 때는 무려 1987년, 정확히 38년 전이었지요. 용띠에게 있어 윤유월은 단순한 달력이 아닌 하늘의 명령서입니다. 사주에서 진천은 동방의 용, 대지의 기운이 끓어오르는 시기이며 이 윤유월은 그 진토 전투가 두 겹으로 쌓여 제왕의 자리, 즉 제왕지지디왕즈디로 발현됩니다. 제왕지지란 인간의 운세 중 가장 기운이 왕성하고 결정적인 시기를 말합니다. 이 시기엔 운명이 움직이고 사람이 자신의 사주팔자를 스스로 끌어올릴 수 있는 순간이 펼쳐집니다. 사주란 결국 하늘과 땅 사이의 순환을 인간의 삶에 비추어 해석하는 학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윤달의 출현은 단순한 절기가 아닌 천간과 지지가 만나 도다오를 여는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용띠는 하늘의 아들로 불리며 권위와 기상을 타고난 띠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이번 윤달은 하나의 문을 엽니다. 그 문 너머에는 평생 한번 맞을까 말까 한 대여, 즉 이름, 재물, 명예, 그리고 진정한 나의 자리를 완성할 수 있는 기회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용띠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운세풀이가 아닙니다. 당신의 오행이 깨어나는 소리이고 하늘이 당신에게 보내는 마지막 초대장일지도 모릅니다. 한 장, 윤달의 본질 왜 특별한가? 사주 명리학에서 윤달이란 단순히 음력 달력을 맞추기 위한 조정의 달이 아닙니다. 윤달은 이승과 저승 사이의 문이 잠시 열리는 시기로 여겨지며 시간의 틈이자 기운의 여백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천지의 쉼표라고 부르지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윤달이 6월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지지는 진사오미로 이어지는 여름의 기운 중 6월은 특히 미외의 자리, 즉 음과 양이 교차하며 계절이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단순한 6월이 아닌 윤유월입니다. 명리적으로는 지지가 겹치는 형국이 되어 기운이 쌓이고 겹쳐지고 증폭됩니다. 1987년의 윤유월도 그러했습니다. 그 해는 정묘년으로 목기무치의 흐름이 강하게 작용하던 시절이었지요. 따뜻한 봄의 기운 위에 윤유월이 더해지며 사람들의 이상과 변화의 욕구가 솟구쳤습니다. 그 결과 그 해는 정치 사회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던 해였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삶을 주도하려는 흐름이 강해졌고 많은 이들이 뜻밖의 전환점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의 윤유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을사년, 사와스호가 흐는 해입니다. 불의 기운은 뜻과 이름을 의미하고 을목이무은 땅에서 솟아오르는 새싹과도 같습니다. 즉, 이번 윤유월은 묵은 것을 태우고 새로운 것을 피워내는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1987년의 윤유월이 바깥의 세상을 흔들었다면 2025년의 윤유월은 개인의 내면과 운명을 재구성하는 시간입니다. 사주의 흐름은 겉보다 속이 먼저 움직입니다. 이 시기엔 큰 결정이 아니라 내 마음과 기운의 방향을 바꾸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방향이 틀어질수록 뒤따라오는 운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윤달은 조상과 연결되는 시기로 수기쇠치의 통로가 열리는 시점입니다. 그 말은 곧
기도와 공덕이 기운으로 환산되어 내 운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때란 뜻이지요. 이 시기에 마음을 다잡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면 내 사주팔자에 새 물줄기가 들어와 굳어있던 기운을 풀어줍니다. 이처럼 2025년의 윤유월은 그저 절기상 덧붙은 한 달이 아니라 사주와 운명을 새로 짜는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해의 끝과 그 이후의 몇 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늘이 한번 여유를 준 시간, 그 윤달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아는 자만이 물러나는 문에서 방향을 틀고 다가오는 대운의 문으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2장 용띠 사주의 운 기점 해설. 용띠의 사주는 특별합니다. 용은 지지중, 진천에 해당하며 토토의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토가 아닙니다. 진토는 수수일을 머금은 습토스 도로서 봄과 여름의 경계에서 오행의 균형을 조율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는 천지의 문을 여는 지지, 즉 변화와 전환의 포문을 여는 기점이 되지요. 2025년의 을사년 그리고 이어지는 윤유월은 이 용띠에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천간의 을목이무은 진토와는 상극의 관계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숨은 생과 극의 조화가 의미를 만듭니다. 즉, 을목이 성장하기 위해선 진토의 습기와 공간이 필요하고 진토 역시 을목의 뿌리를 받아들임으로써 의미를 얻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세 가지 기운, 곧 재성사이싱, 관성관싱, 인성이인싱의 흐름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먼저 재성사이싱은 재물과 현실을 뜻합니다. 용띠에게 있어 재성은 진토 속에 숨은 을목을 길러내는 힘, 즉 나의 능력을 활용해 물질로 전환시키는 시기로 나타납니다. 올해 윤달은 이 재성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사업의 기회, 투자, 협력 등 재물이 흘러드는 흐름이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하지요. 다음은 관성관싱입니다. 관은 사회적 지위, 책임, 명예를 의미합니다. 관성이 강하게 발현될 때 사람은 인정받고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윤달이 겹치는 이 시기, 용띠에게는 권위의 문이 열립니다. 즉,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혹은 국제 무대에서 이름이 거론되거나 중요한 자리를 제안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성인싱은 지혜, 후원, 그리고 정신적인 기반을 상징합니다. 사람이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 인성이 발현될 때 귀인의 도움을 받고 후원자가 생기며 내 뜻을 더 넓은 곳으로 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2025년의 윤달은 인성의 기운도 동시에 작용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여성에게는 자식과의 관계, 가족의 뿌리, 그리고 내면의 중심을 재정립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성은 현실적 기회를, 관성은 사회적 성취를, 인성은 정신적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이 세 기운이 동시에 작용하는 시기가 바로 용띠에게 주어진 2025년 윤유월입니다. 용은 단 한 번의 날갯짓으로 구름을 헤치고 승천합니다. 그 타이밍을 아는 자만이 하늘의 바람을 탈 수 있지요. 올해 그 타이밍이 온 것입니다. 묵은 땅을 뚫고 기운을 일으킬 시간입니다. 3장 재물운이 몰려오는 타이밍. 운은 흐릅니다. 그 흐름은 늘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시간의 갈피를 타고 다가오지요. 2025년 그 중에서도 8월 9일 전후 이 시점은 용띠에게 있어
재물운이 본격적으로 기지개를 켜는 순간입니다. 명리적으로 8월 9일은 임신일은 셀르 전후로 천간의 신금신진과 임술연쇠가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이때 신금은 맑고 날카로운 금진의 기운, 임수는 깊고 강한 물쇠의 흐름을 뜻합니다. 용띠의 진토토는 본래 습기 어린 땅으로 이 금수진쇠의 기운과 만났을 때 재물을 만들어내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일까요? 진토는 금을 품고 있는 지지입니다. 이때 금이 밖으로 드러나면 땅 속에 묻혀있던 보물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격이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 임수는 이 보물을 실어 나르는 강줄기 역할을 하며 현실 세계에선 돈의 유통, 자금 흐름, 투자 기회의 활성화를 뜻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면 이 시기에는 건설업, 에너지 사업, 부동산 프로젝트 등 땅과 관련된 대형 사업에서 정부 주도 사업이나 민간 개발의 흐름이 빨라지고 용띠 분들 중 이와 관련된 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중대한 연결이나 계약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기존에 멈춰 있던 일, 예를 들어 허가가 지연되었던 사업, 투자가 막혀 있었던 프로젝트 등이 이 시기를 기점으로 갑작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금은 계약서, 서류, 법률 문서를 의미하기도 하기에 이 시기에 맺는 계약은 귀인과의 연결로 이어지고 실제 이득으로 환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운이 움직일 땐 반드시 선택이 따릅니다.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내려놓을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기회를 쫓기보다 자신의 사주에 맞는 업을 중심으로 기회를 선택하는 것이 운을 끌어들이는 힘이 됩니다. 용은 한 번 날면 멀리 갑니다. 그 비상은 한순간의 기류에서 시작되죠. 8월 9일 전후 그 기류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들썩이는 재성자이싱의 파동을 느끼셨다면 그 기회를 반드시 잡으시기 바랍니다. 4장 운을 부르는 실천법. 운이라는 것은 잡는 것이 아니라 맞이하는 것입니다. 기운이 흐를 때 그 방향으로 내 일상을 조율하면 운은 저절로 나에게 머무르게 됩니다. 오늘은 그런 운의 물꼬를 터주는 3가지 실천법, 즉 숫자, 방향, 색상에 대해 이야기드리겠습니다. 먼저 숫자입니다. 2025년 윤달에 용띠에게 힘을 실어주는 수는 5, 9, 18, 27, 31, 45입니다. 이 숫자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명리학에서는 각 숫자마다 오행과 기운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 5는 중앙의 수, 토2의 중심이자 조화를 상징합니다. 9는 완성의 수, 관성의 기운이 강해지고 사회적 성취를 끌어당기며 18과 27은 재성과 인성의 흐름이 순환되는 구조로 재물과 지혜가 함께 열리는 수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이 숫자들은 전화번호, 명함, 차량번호, 계좌번호에 적극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단순히 복권을 위한 숫자가 아니라 나의 일상 속 흐름을 자연스럽게 바꾸는 장치가 되는 것이지요. 심지어 집 비밀번호나 인터넷 아이디 속 숫자만 바꿔도 운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방향입니다. 2025년 윤달의 용띠에게 좋은 방향은 중앙, 그리고 동남쪽입니다. 중앙은 용띠 본연의 자리, 토의 기운이 안정적으로 머무는 곳이며 동남은 사오미 화호, 기운이 흘러오는 자리로 이곳은 재성의 싹이 트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사무실에서 자리를 정하거나 책상의 배치를 바꿀 때 앉는 방향이 중앙을 향하거나 동남쪽을 바라보게 하십시오. 거실 소파, 집 안의 침대 방향만 바꿔도 흐름이 바뀝니다.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중앙의 기운은 집 안, 중심 공간에서 가장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 중심의 나를 상징하는 오브제, 예를 들어 용 모양의 조각, 황금빛 액자, 혹은 가족의 이름이 적힌 족보나 성경책 같은 정신적 중심을 놓아두는 것도 운을 끌어당기는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색상입니다. 이 시기 용띠에게는 세 가지 색이 특히 중요합니다. 황금색, 자주색, 짙은 청색. 황금색은 말 그대로 재물과 권위의 상징입니다. 사주에서 금진의 기운을 극대화하며 재성과 관성을 동시에 살리는 역할을 하지요. 자주색은 토생금 토선진의 보조 에너지, 즉 땅의 깊이를 품은 고귀한 색으로 명상과 집중, 안정감을 도와주는 색입니다. 그리고 짙은 청색은 수기쉐의 치의 순환을 돕는 색으로 지혜, 침착함, 그리고 인연을 연결하는 데 유리한 기운을 가집니다. 이 세 가지 색은 의상, 핸드백, 핸드폰 케이스, 심지어 커튼과 벽지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눈에 자주 들어오는 공간에 이런 색을 적절히 배치해두면 내 몸과 마음이 그 색의 기운을 받아 점차 흐름이 바뀌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결국 운이라는 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 앉는 자리 하나, 입는 색 하나가 지금의 나를 바꾸고 다가올 운을 내 쪽으로 끌어당기는 다리가 됩니다. 38년 만에 윤달, 그 물길이 지금 열렸습니다. 이 실천법을 따라 그 흐름 속에 자신을 천천히 그러나 정확히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5장, 인간관계 리더십의 덕목. 진짜 용은 혼자 날지 않습니다. 사주의 흐름에서 보면 용천은 수많은 기운이 교차하는 중첩의 자리입니다. 진토 속에는 수쇠, 목무, 화화, 금진의 기운이 모두 담겨 있지요. 그만큼 다양한 사람, 다양한 성향을 품을 수 있어야 진정한 용의 그릇이 완성됩니다. 2025년 윤달은 단지 재물과 권위만을 주는 시기가 아닙니다. 이 시기는 인간관계의 결이 깊어지는 때입니다. 누구와 함께하느냐, 누구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같은 운이라도 결과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시기 용띠에게 필요한 리더십은 강압적이거나 권위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포용과 겸손, 이 두 가지야말로 지금의 대운을 진짜 내 것으로 만드는 열쇠입니다. 특히 젊은 인재와의 조화는 놓쳐서는 안 될 관건입니다. 요즘 세대는 사유 방식이 다릅니다. 빠르게 움직이고 자신의 주장을 분명히 표현하지요. 그들과의 거리감을 좁히려면 먼저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연륜을 나누되 강요하지 않는 리더, 그런 리더에게 귀인도 붙고 기회도 자연스레 따라오게 됩니다. 또 하나, 이 윤달 시기에는 가문과의 연결이 아주 중요합니다. 용띠는 본래 조상과 인연이 깊은 띠입니다. 가정의 기둥이자 뿌리를 지키는 역할을 타고난 분들입니다. 그렇기에 이 시기의 자녀, 손주, 배우자와의 관계를 돌아보는 것, 형제 자매나 오래된 인연들과 마음을 트는 것, 이 모든 것이 운을 일으키는 중요한 힘이 됩니다. 명리에서 인성인싱은 나를 지켜주는 보호막이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이 시기 인성이 강해지는 만큼 가족과의 유대가 깊어질수록
내 삶의 중심도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기회입니다. 사람이 곧 운입니다. 그 진리를 가장 깊이 체험하게 될 시간이 바로 2025년 윤달 용띠의 운입니다. 6장 건강과 기운 관리. 대운이 들어오는 해 반드시 함께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운의 소모 그리고 몸의 흔들림입니다. 사주에서 운이 강하게 작용할수록 그 기운을 담아낼 그릇, 즉 몸과 마음의 준비 상태가 중요해지지요. 용띠는 진토를 품고 있어 본래 중심이 단단하고 무게감 있는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토는 과도하면 기운을 눌러 몸이 무겁고 혈이 정체되기 쉽습니다. 특히 2025년 윤달엔 천간에 금진과 수수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기에 심혈관계, 신경계, 즉 순환과 교감의 기능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기에 추천드리는 운동이 있습니다. 골프, 승마, 태권도. 이 세 운동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단순한 근육 사용이 아니라 기치를 다스리고 자세를 조율하며 중심을 세우는 고급 운동이라는 점입니다. 골프는 한 번의 스윙 안에 집중, 호흡, 균형이 들어있고 승마는 말과의 호흡을 통해 감정 조절과 체형 정렬을 돕습니다. 태권도는 단련된 동작 속에서 심신을 수련하는 도다의 운동이죠. 이런 운동은 겉으로 보이는 활동보다 속기 내 치를 다루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입니다. 2025년 윤달에는 땀을 많이 흘리는 격한 운동보다 내장 기능을 보하는 식사, 즉 보양식 위주의 섭취가 권장됩니다. 몸을 덮이고 피를 보하는 음식들, 예를 들어 한우 사골, 흑염소, 상황버섯, 전복주 같은 음식은 땅의 기운을 보하고 금기운의 누설을 막아줍니다. 또한 저는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술 생활입니다. 사람은 정신의 기운이 막히면 몸도 같이 무너집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고요히 하는 시간, 시를 읽고 손으로 글씨를 써보는 행위, 이 모든 것이 인성인의 기운을 활성화시키고 나의 에너지를 안으로 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운을 잘 쓰는 사람은 드러내는 것보다 채우는 것을 더 잘 아는 사람입니다. 운이 들어왔을 때 무작정 움직이기보다 그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순환시키는 삶의 방식, 그것이 올해 용띠에게 꼭 필요한 건강 관리입니다. 진짜 부자는 건강한 사람이고 진짜 대우는 버티는 사람에게 옵니다. 윤달의 기운을 지혜롭게 담아낼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동시에 단정히 가다듬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7장 윤달 기운을 더하는 비법. 운이란 때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때를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2025년 윤달, 그 중에서도 윤유월의 시간은 하늘과 땅 사이 기운이 열리고 정리되는 틈입니다. 이 시기를 제대로 맞이하려면 단지 내 사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뿌리, 그리고 내가 남길 인연까지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시작은 바로 조상에 대한 예입니다. 명리학에서 조상은 단순히 혈연이 아니라 수기운수의 치의 뿌리, 곧 흐름의 시작입니다. 수수에는 기억이고 감정이며 생명의 근원이지요. 윤달은 그 수기운이 열리는 특별한 때입니다. 이 시기에 성묘를 하거나 조상을 위한 기도와 향을 올리는 행위는 내 삶의 뿌리를 정화하고 막혀있던 운의 통로를 여는 작용을 합니다.
부모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집안의 어른과 마음을 나누는 시간. 이 모든 행위는 수기운을 불러들이고 내 사주의 흐름을 부드럽게 정비해 줍니다. 또 하나의 비법은 공덕을 쌓는 일입니다. 이 시기에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거나 작은 기부나 봉사를 실천한다면 그 선한 기운은 토생금 도션진의 원리를 따라 덕대이 되어 재성사를 지지하게 됩니다. 사람이 쌓은 덕은 보이지 않지만 사주의 흐름 안에서 그 효과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덕이 쌓이면 귀인이 붙고 귀인이 붙으면 기회가 따라오고 기회가 따라오면 자연히 재물도 이름도 나에게로 흘러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용이라는 상징을 공간 속에 모시길 권합니다. 용은 동양에서 단순한 상상의 동물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을 오가는 존재, 즉 천지의 기운을 가장 조화롭게 운반하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그렇기에 용띠이신 분이 집이나 사무실 중앙 혹은 자신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에 작은 용 조각이나 그림 혹은 황금색 용 문양의 오브제를 놓는 것은 운을 상징적으로 불러들이는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그 용이 바라는 건 화려한 외형이 아니라 기운의 흐름이 모이고 머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방향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물건을 놓는 마음과 정성입니다. 하늘이 주는 대운을 겸손히 맞이하겠다는 마음, 내 삶의 덕과 정성을 더하겠다는 다짐, 그것이 용을 머물게 하고 운이 자리 잡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법입니다. 이제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38년 만의 윤달, 그 안에 담긴 제왕의 기운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운을 잡는 것은 하늘도 땅도 아닌 바로 당신의 결심과 실천입니다. 기운은 스쳐갑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자에게는 그 스침이 운명의 문이 됩니다. 여러분, 이 시기는 단순한 계절이 아닙니다. 용띠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단 하나의 기회입니다. 윤달이라는 시간의 틈, 그 안에 깃든 기운은 단지 달력 속 숫자가 아니라 하늘이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보내는 초대장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깨어 움직이십시오. 하늘의 아들이 다시 날아오를 시간입니다. 재물, 권위, 명예, 그 모든 것이 손에 잡힐 듯 가까워질 때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운을 품을 그릇은 언제나 품격과 겸손에서 만들어진다는 것. 그래야 진정한 용으로 바람을 타고 승천할 수 있습니다. 하늘이 준 이 특별한 윤달의 기운, 용띠 여러분이 제대로 맞이하신다면 삶의 물줄기는 더 넓고 깊은 곳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일깨우는 작은 바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 바람이 언젠가 대운이 되어 당신을 하늘 높이 띄워줄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저는 매일 이처럼 복을 부르고 기운을 여는 이야기를 진심을 담아 전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기운을 함께 나눠주세요. 이곳은 매일 복 들어오는 집입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에 당신의 복이 머무를 수 있도록 늘 좋은 기운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